2020 스포츠 대학농구 유리그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이곳 인천 LG 챔피언스 파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 구영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김태훈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000 LG 챔피언스 파크에서 이제 대학농구 리그가 개막한 후 3일차 경기인데요. 이제 위원님은 오늘이 이제 첫 2000 챔피언스 파크의 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육관도 처음 와봤고 네. 올 시즌 처음으로 대학농구 되게 오래간만에 지금 개막을 했죠. 네. 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경기를 재개한 만큼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에서 8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학 선수들이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소위 말해서 좀 괜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모두 다 A조에 속해 있습니다. 네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와의 그제 개막전이 펼쳤었고,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오늘 리그 첫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국대학교가 첫 경기에서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죠. 이정호 선수가 외곽에서 많이 분전을 하면서 고려대학교를 많이 괴롭혔지만 고려대학교의 어떻게 보면 높이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동국대학교가 잘 싸우고 있다가 네네. 물론 고려대학교가 어느 정도 잘 풀기는 했지만 이 벌릴 수 있을 때 그리고 도망갈 수 있을 때 동국대학교 결정적인 턴오버가 나오면서 좀 발목을 잡았거든요. 자, 아무래도 신장차가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말이죠. 자, 4쿼터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래도 센터진이 강한 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한양대학교는 오늘 리그 첫 경기인데 정재훈 감독 2010년 대학농구 리그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17년까지 모두 다 플레이오프 성적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2018년 19년 지금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을 수급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이죠. 한양대학교가 2년 동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말이죠. 자, 올해는 작년에는 벌드수 선수라고 자, 올해는 이근희 선수로 이름을 좀 개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 선수를 중심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 학교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꿈꾸자, 그리고 균형 잡힌 선수단으로 리그 첫 경기 승리를 도전을 하고요. 동국대학교는 고려대와의 경기 비록 패배는 했었지만 그 경기로 인해서 예열이 완료가 됐고 전력 누수가 없는 동국대 턴오버를 줄여라가 오늘 동국대학교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 변준영 선수가 졸업 이후에 동국대학교가 좀 약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반대로 동국대학교가 변준영 선수 위주 플레이에서 벗어나서 5명에서 열심히 하는 플레이로서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면 말이죠. 자, 올 시즌은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에는 김종호 선수의 슈터가 있고 또 한양대학교는 희식의 발드수고 이근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양팀 슛이 터지게 된다면 저희 눈동자 그리고 경기를 보는 시청자분들의 눈동자도 좌우로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팀 다 골밑보다는 외곽을 선호하는 플레이로서 좀 빠른 농구를 구사하는 팀이다 보니까 말이죠. 자,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양대학교 정재훈 감독은 이 가장 좀 기대하는 선수를 한 명 제가 여쭤봤더니 김영준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네. 이 김영준 선수가 최근 밸런스가 잡혀서 이제는 슛을 몰아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좀 기대를 해달라고 했고, 또 이 송수현과 오재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에게 좀 더 힘을 좀 실어주고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은 고려대전에서 치렀다시피 선수들이 좀 고루고루 1학년까지 기용을 하면서 특히 오늘 경기 외곽 슈터뿐만 아니라 골밑에서의 조우성과 또 한양대학교의 이상현 선수의 골밑 맞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김태훈 해설위원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경기를 집중할 수 있게 양 팀의 좀 핵심 선수, 좀 눈여겨봐야 할 선수를 한 명씩만 뽑아준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근희 선수가 한양대학교에서 좀 빨리 경기 초반서부터 슛이 좀 터져준다면 한양대학교는 쉽게 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김정호 선수가 동국대학교에서도 외곽이 좀 빨리 터져준다면 어떻게 보면 또 동국대학교도
쉽게 경기를 풀어 나가는데 동국대학교는 저 김상엽 선수가 포인트 가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학년이었지만 지금은 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감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경기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동국대학교 김승엽 1학년 때부터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슛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기대가 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신장은 작지만 말이죠. 저 선수가 포인트 가드 역할로서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스피드도 빠르고 말이죠. 아무래도 팀의 좀 활력소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2029 슈퍼 대학농구 유리그 3일차 첫 경기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곧 이천 LG 챔피언스파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좀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개막 연기가 됐고요. 또 방역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 중계진이 또 이곳의 현장 분위기를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남자 농구는 1차와 2차 리그로 나눠집니다. 1차는 이제 24일 토요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리고 2차 리그는 7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대학농구, 남자 농구뿐만 아니라 여자 농구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아무래도 좀 힘든 와중 속에서 저 쿠스프라고 하죠. 대학농구 연맹인데 말이에요. 자, 좀 힘을 좀 많이 좀 쓰면서 저 어렵게 경기를 재개한 만큼 대학농구 관계자나 대학농구 연맹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감사를 드리고요. 저 선수들이 그런 거를 좀 알고 간절함이 좀 더 경기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학 농구라고 하면 좀 프로 경기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 몇 초가 남아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좀 가비지 타임에도 정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말이죠. 자, 뭐 40분을 뛰던 2분을 뛰던 나오는 선수마다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한양대학교 스타팅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현, 송수현, 이승우, 이근휘, 이상현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참 정재훈 감독 리그 첫 경기만큼 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많을 테고 또 지시사항도 많을 테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얘기를 선수들한테 하고 있을까요? 자, 반대로 동국대학교에 비해서 한양대학교는 오늘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초반에 약간 자리를 못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고참 선수들이 또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민, 김승엽, 김종호, 이광진, 조호성 선수가 나왔는데요. 이 고려대 전과는 한 명이 좀 다르네요. 고려대전에는 유진 선수가 나왔는데 이번엔 유진이 아닌 조호성 선수가 가장 먼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진 선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잠시 후 2020 쿠스페 대학농구 유리그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의 말을 좀 약간 인용을 하자면 조우성 선수가 농구의 구력이 좀 짧아요. 자, 네. 좋은 신장과 웨이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경기 신기록 주심과 이경환 1부심, 장재원 2부심 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양팀 점프볼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동국대학교 공격으로 2020 쿠스페 대학농구 유리그 3일차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맨투맨 디펜스로 경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처음부터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오른손 가볍게 첫 득점 한양대학교가 기록합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기분 좋게 말이죠. 스틸에 의한 레이업 슛으로서 경기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송수현 선수가 첫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동국대학교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의 동국대학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호성 선수가 아무래도 구력이 좀 짧다 보니까 말이죠. 네. 좀 스크린 거는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이 나왔는데요. 움직이면 안 되고 정확히 걸었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기 출발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동국대학교가 조금 삐끗합니다. 네네. 동작고 이승우 다시 왼쪽 쳤습니다. 이근휘 좌중간 돌파 시도했습니다. 그대로 좋은 맞았어요. 패스 이후에 아하.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밑을 잘 파고 들어가서 말이죠. 자, 빈 공간을 잘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조은의 패스. 여유가 될 있어요. 뻔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성의 경기 초반 파울이 많아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아무래도 구력이 짧기 때문에 말이죠. 저 경기를 읽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이 돼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포지션에 있는 한양대학교 이상윤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때 2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한양대학교 스코어 4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다시 바운드 패스 좋아요.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동국대학교 곧바로 추격의 득점 성공합니다. 4대 2.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저 김승엽 선수에서 나가는 볼들이 바로바로 찬스로 이어질 수 있게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오재현이 다시 탑으로 왼쪽 빼줬습니다. 타이탄 수비 동국대학교 그대로 점퍼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경기 초반 동국대학교 벌써부터 팀 파울 3개째예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보면 한양대학교가 한 경기를 치르고 나서 경기를 한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네요. 말이죠. 방금은 12번 송수현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또다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쏘는 동작에서 팔을 치고 말았습니다. 송수현이 경기 초반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네. 1구 깔끔하게 뱅크샷으로 득점을 했고요. 자, 동국대학교 빠른 정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이제 한양대학교는 4학년 선수가 송수현 선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에 대한 또 기대도 많을 거고요. 2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켜 줬습니다. 스코어 6대 2 넉점 차. 한양대학교 리드 속에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파고들고 탑으로 빼줬습니다. 이광진 돌파 시도. 그렇죠. 초반이긴 하지만 말이죠. 한양대학교의 압박 디펜스가 눈에 띄는데요. 네. 반대로 동국대학교에서는 밀려 나와서 공을 잡거나 공을 들면 안 되겠고요. 좀 더 공격적인 자세를 갖추면서 공격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공 잡은 이광진. 다시 탑으로 왼쪽으로 넘겨줬어요. 스크린 받고 숏 코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하. 다시 한 번 더 파울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말이죠. 이승우의 파울. 루즈볼 파울이 나왔죠. 네. 여기서 숏 코너 잘 던지고 리바운드는 잘 했는데 어허. 자, 페이크에 속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곧바로 한양대학교도 파울 개수가 급격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6대 2 넉점 차. 계속해서 동국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다 초반이긴 하지만 경기를 본인의 어떤 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네. 파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롱3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종호의 이 석점 조심해야 되거든요. 한양대학교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그대로 드라이브인 잘 봐줬어요. 연결해줬고요. 자신 있게 골밑 돌파. 아하, 바로 본인이 해결해야죠. 아하, 그렇죠. 또다시 한 번 스리세컨 더. 바이올레이션이 나왔는데요. 한양대학교 턴오버가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두 명을 잘 붙여서 패스를 해줬는데 말이죠. 본인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머뭇머뭇 거리다 보니까 스리세컨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김승엽 스크린 걸러달라는 신호. 전파하지 못하고 줄 것 찾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수비 타이트하게 붙고 있습니다. 좋아요. 베이스라인에서 넘겨줬고 올라야죠. 조우성 득점하지 못했고 다시 공격 리바운드. 결국에는 맞습니다.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자, 좋은 신장과 웨이트를 갖고 있는데 말이죠. 골밑에서 머뭇거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격 6대 4 2점 차. 이근희가 슛이 좋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아무래도 저 한양대학교 이근희 선수의 외곽 슛을 잘 막아줘야겠죠. 네, 지금까지 잘 막아주고 있고 동국대학교 리바운드 성공했습니다. 다시 천천히 김종호와 이근희의 슛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타이트하게 더욱더 막아주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이고요. 조우성 핸즈업 석점 던지지 않고 다시 스텝백. 석점이 아직까지 양팀에 석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역습 오른쪽 킥아웃 그대로 좋아요. 코너 석점 한양대학교가 먼저 득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공격 전개로 인한 김승엽의 코너에서 왼손 3점씩 나왔고요. 올려놨는데요. 그대로 블락샷 이승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이긴 하지만 말이죠. 양 팀 다 빠른 그 오펜스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 공격 이후에 빠른 패코스에서
수비를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네, 방금은 뭐 완벽하게 김승엽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고요. 바운드 패스 조성 자신 있게 포스터 1대1 돌파 시도합니다. 페인트 존 페이크 이후에 밀면서 오른손으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이렇게 되면 또 속공의 기회를 주고 있고요. 왼쪽 이근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0점 조준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종호가 슛이 아닌 돌파. 조성 석점 던지지 않습니다. 왼쪽 코너 석점 길었고요. 리바운드 잘 조성. 잡아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파 좋아요. 후에 방금 같은 모습은 조성 선수 매우 좋습니다. 확실히 피지컬적인 면에서 본인이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골밑에서의 좀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공 잡은 오재현. 김승엽이 따라 붙고 있는데요. 완벽히 뚫었고 왼손 레이업 득점. 빠르네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어낸 한양대학교. 양팀의 공수 전개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이 핸즈업 줄 거 찾고 있고요. 롱스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석점 여전히 말을 듣고 있지 않은 1쿼터 중반 시점. 천천히 양팀 다 찬스는 쉽게 만드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외곽에서 이렇다하게 터지는 선수가 없네요. 네, 0점 조준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양팀이고요. 그대로 오른손. 좋아요, 이근희 선수. 센스 넘치는 골밑슛이 하나 나와줬네요. 이근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3대 6, 7점 차 한양대학교 리드.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잡고 나서 쐈으면 늦었을 텐데 탭슛으로서 이근희 선수가 잘 마무리 줬습니다. 네, 또다시 동국대학교 석점은 림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국대학교가 공격이 좀 빠르다는 느낌을 좀 갖는데 말이죠. 네. 세트 플레이를 잘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고들면서 뒤쪽으로 좋은 패스 연결됐고요. 왼손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우성 선수가 골 밑에 있기 때문에 쉽게 슛을 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석점이 들어가지 않네요. 동국대학교. 아하, 잇따라 실패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의 역습 상황. 좋아요. 백슛. 이 점수는 그렇죠. 2실점 이상의 점수를 주는 거죠.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작전 타임을 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의 작전 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바쁘게 5분이 지난 상황인데요. 좀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한양대학교는 빠른 어떻게 보면 그 공격 전개를 인해서 깔끔하게 골밑슛을 잘 마무리하는 반면 동국대학교는 아무래도 좀 그 골밑슛이나 외곽에서 쉬운 찬스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점차가 9점 차이로 벌어졌는데 말이죠. 그 상황을 서대성 감독이 잘 간파를 하고 작전 타임을 하나 불러줬습니다. 네, 고려대전 때 보여준 동국대학교의 정말 이 3전 슛감 김영민 선수, 김종호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0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한양대학교가 강한 압박 디펜스를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좀 당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점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오늘 1쿼터의 조우성은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좀 조우성을 이용한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곽만 고집하지 말고 말이죠. 조우성을 이용한 골밑 플레이 그리고 내 외곽을 좀 적절히 이용해 가면서 오펜스를 전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한양대학교는 뭐 타이탄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에도 득점해 줄 거는 해주면서 이제 15대 6, 9점 차. 조금은 1쿼터부터 벌어진 양 팀의 격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근희 선수가 외곽에서 터져주진 못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을 해주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우성과 이근휘 그리고 김종호, 어떤 팀의 어떤 선수가 슛감을 익히고 또 3점 슛, 외곽 슛, 2점 슛이 터질지. 남은 시간 4분 25초 동국대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조우성 핸즈업 왼쪽 스텝 이후에 이번에는 발이 끌렸어요. 자, 아무래도 작전 타임 이후기 때문에 패턴을 하나 지시한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작전 타임 이후 첫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동국대학교 조금 풀리지 않는 1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네요. 이근희 다시 연결,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요. 오재현 연결했습니다. 한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이근희가 그대로 캐치 슛 터지네요. 이근희 터졌습니다. 선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근희 선수는 무빙을 하면서 점프슛을 쏘는 슈타이기 때문에 말이죠. 약간의 틈만 나도
바로 슛을 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동국대학교의 슛이 터지지 않는 지금 시점, 이근희가 터진다면 동국대학교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공격도 동국대학교 좀 빨랐어요. 자, 아무런 어떤 만들어 놓지 않고 저런 찬스들을 그냥 슛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죠. 네, 동국대학교는 계속해서 6점에 머물러 있고 반면 한양대학교 자유투라인 또다시 좋은 패스 1대1 시도 더블팀 붙었습니다만 이거를 받았어요. 완벽한 A 패스로 자, 한양대학교 5명의 벗겨냈습니다.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주면서 빈 공간을 잘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동국대학교 공격 조우성 1대1 시도 여유치 않습니다. 어허. 이번에도 뭔가 호흡이 계속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조호성 선수에게 볼은 잘 들어갔는데 말이죠. 자, 1대1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두 명이 겹치면서 패스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16점 차 경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 이제 동국대는 팀 파울이 적용이 되고 정우성이 경기 초반에 조우성이 경기 초반 파울이 많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서대성 감독이죠. 네. 다시 한양대학교 오재현. 이 오재현과 송수연이 참 앞선에서 선수들을 잘 독려를 해주고 리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도 잘 분배를 하면서 말이죠. 이번에도 좋아요. 이근희가 자, 같은 자리에서 연속으로 3점 2개를 꽂아 넣고 있습니다. 이근희의 석점 불을 뿜기 시작했고 동국대학교 또다시 한번 더 빠른 공격 전개. 우측 코너 아하, 숏 더 코너,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에어볼이에요. 말이죠. 한양대학교 역습 상황 또다시 이근희 석점. 좋아요. 그렇죠. 백투백 석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근희 선수는 한번 터지게 되면 저렇게 계속 터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근희 무서운데요. 네. 이번에 오른쪽 돌파 이후에 존 A 패스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참 어렵게 이 6점을 벗어난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한 번에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1쿼터이고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디펜스가 먼저 돼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수비를 한번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수비. 이번에 또 오른쪽 뚫렸어요. 아하. 또다시 한번 더 파울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근희 선수가 외곽에서 슛을 던지다 보니까 말이죠. 오버가딩 디펜스를 했기 때문에 백도어 찬스가 또 나고 말았습니다. 이근희 선수가 참 영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물론 좋은 슈터긴 하지만 경기 초반에는 슛이 안 터지면 굳이 고집을 하지 않고 좋은 선수들에게 패스 혹은 본인이 이전 플레이를 한다는 게 참 영리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얼리로 나오는 또 선수이고 프로에 가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근 해설위원께서도 경기 전부터 이근희 선수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석점이 터지면서 현재 28대 8, 20점 차입니다. 1쿼터이긴 하지만 20점 차는 많은 점수 차인 것 같습니다. 이근희의 연속 석점을 보고 계시고요. 동국대학교 공격 핸즈업 탑에서 돌파 파울 아닙니다. 그대로 붙이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도 한양대학교 디펜스가 성공을 했어요. 네, 급할 필요가 없는 한양대학교 천천히. 한양대학교는 속공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저렇게 세트 오펜스로서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잘 조율해서 공격을 해 나가고 있죠. 네, 이승우 왼쪽 봤어요. 빠르게 스윙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래간만에 빠른 공격을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이번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아하. 자, 아무래도 초반 1쿼터긴 하지만 스코어에서 차이가 나고 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김영민이 혼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두 명의 선수 사이에 좀 욕심이 컸죠.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말이죠. 자, 고참 선수와 김정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니면 김영민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좀 해주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줘야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송수연을 빼주고 염재성 선수를 올려보냈습니다. 1대1 시도. 수비 좋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김정우의 득점하지 못했고요. 아쉬워요. 허슬 플레이. 마무리까지 좀 잘 시켜줘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은 라인에 걸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동국대학교 공격으로 재개되겠습니다. 벌써 1쿼터 안쪽으로 들어온 양팀의 1쿼터 53.2초가 남았습니다. 왼쪽 바라봤고요. 좋은 패스. 정승현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득점이 하나 나와줬네요. 정종현.
자, 정경현 선수는 저 선수는 조우성 선수와 약간 좀 다른 유형의 센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외곽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정경현 선수를 이용하는 플레이를 한번 또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은 이근희가 등지고 좋은 패스를 이어줬고 그러나 골까지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이제 샷클락과 타임클락은 약 1초에서 2초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양대학교에 팀 파울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자, 적절하게 파울을 잘 이용해서 공격을 한번 끊어줬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양대학교 골고루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잘 풀리니까 말이죠. 나오는 선수들마다 좀 여유가 있어요. 네. 동국대학교 샷클락 7초. 그 뒤로 오른손으로 지금은 실수를 하면서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엔드원 플레이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게 공격이 불발이 됐지만 정정현 선수가 귀중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잘 파울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정종현 올해 3학년이고요. 이 조우성 선수가 빠졌을 때 그래도 2m가 되는 신장이기 때문에 이 조우성이 빠진 자리를 좀 메워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종현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28대 11, 17점 차. 크게 숨을 몰아내시면서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인의 2구 역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다시 한 번 더 김승엽 선수를 내보내면서 수비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5초인데요. 한양대학교의 공격 어떻게 펼쳐질지. 31번 이상현 선수의 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시간을 가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양 팀의 1쿼터 종료됐습니다. 1쿼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이근 선수를 중심으로 말이죠. 5명의 선수가 고르게 득점을 해줬고 반대로 동국대학교는 초반서부터 원활하게 공격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28대 11로 1쿼터가 좀 많은 점차로 아쉽게 좀 경기가 마무리됐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천 챔피언스 파크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여기는 이천 LG 챔피언스 파크에서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김태훈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참 이 한양대학교 28대 12 16점 차 첫 번째 경기 맞습니까? 한양대학교? 맞습니다. 초반 어떻게 보면 동국대학교가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아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대로 한양대학교가 첫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1쿼터를 정말 현명하게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뭐 2점, 3점 골고루 터지면서 본인이 득점해야 할 부분은 다 득점을 했고 네네. 반면에 동국대학교, 이 고려대전 때 보여줬던 석점이 1쿼터 내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외곽을 너무 고집했고 말이죠. 그리고 공격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시도를 하는 바람에 한양대학교에게 계속해서 수비로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쿼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첫 공격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쿼터가 끝나고 서대성 감독이 디펜스부터 시작하라고 분명히 선수에게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네, 동국대학교 이 쿼터 첫 번째 공격도 득점하지 못했고요. 오재현 탑으로 석점 던지지 않고 스핀 무브 이후에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만
득점 실패. 양팀의 경기 초반 저조한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엽. 그래서 방금 전에 공격이 실패는 됐지만 말이죠. 자, 네. 움직임은 매우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좋은데요. 이렇게 그렇죠. 유료 스텝을 잘 밟았는데 말이죠. 네. 자, 저렇게 쉬운 이지샷을 자꾸 놓치게 되면 본인도 물론이거나 그 팀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자체가 좀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인지를 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슛을 좀 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좌중간에 또다시 한 번 더 한양대학교 석점이 터지면서 31대 12 점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던지지 못했습니다. 포스트업 1대1 시도 오른손으로 손에 걸렸어요. 한양대학교 좋은 수비 이후에 또다시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빨라요. 원맨쇼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야, 7번 오재현 좋습니다. 정말 컨디션. 자, 동국대학교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말이죠. 자, 디펜스에서 빨리 매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전 같이 너무 쉬운 득점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페이크 이후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이런 득점과 함께 김태권 해설위원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수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너무 쉽게 지금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가 계속 벌어지는데 말이죠. 동국대학교는 한양대학교 같이 좀 더 압박해서 공격을 좀 못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호. 굉장히 심하게 넘어졌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일단은- 두 선수들이 같이 넘어졌기 때문에 파울콜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경기는 재개되고 있습니다. 박진재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송수현 네. 선수가요. 지금 11번 송수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아하. 공중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을 짚지 못하고 네. 머리로 뒤로 떨어졌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금 일단 머리 쪽을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바로 여기서 그렇죠. 그렇네요. 같은 팀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점프를 뛰는 과정이었기 어. 때문에 본인이 몸을 좀 가눌 수가 없었고 말이죠. 이렇게 머리 쪽이면 좀 뇌진탕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수를 약간 좀 눕혀놓고 시간을 약간 좀 줘야겠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자, 송수현 한양대학교의 현재 유일한 4학년 선수고요. 이번 리그가 끝나게 된다면 다음 달에 있는 또 2020 KBL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네. 자, 이렇게 4학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죠. 다행입니다. 들 것이 왔는데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면서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충격이 좀 있어서 약간 좀 어지러움을 느낄 수는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본인이 혼자서 나가는 모습을 좀 보니까 네, 안도감이 좀 생기네요. 다행입니다. 짧은 시간이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알겠으나 네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송수현이 잠시 치료를 받으러 나가 있는 상황. 자, 한양대학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리더 캡틴 송수현이 나가면서 자, 이렇게 되면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동국대학교 입장에서 좀 기회가 될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상을 기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이죠. 네. 자, 동국대학교는 좀 더 각성을 해서 자신감 있게 경기를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오재현. 자, 슛고 마땅치 않아요. 동국대학교 샤클락 두 명의 쫓기고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해요. 네. 자, 골밑 득점 실패했고요. 저렇게 좀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말이죠. 한양대학교가 슛쏜 이후에 강력하게 좀 박스아웃을 좀 빨리 해서 네. 디펜스 리바운드만큼은 동국대학교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샤클락이 쫓기는 이번에도 슛. 한 번 났어요. 그러나 또다시 한 번 더 리바운드의 한양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지금 두 차례 아쉬운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한양대학교에게 두 번의 찬스를 더 준 거란 말이죠. 네. 샤클락 5초 안쪽으로 오재현 또다시 돌파 시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반대로 한양대학교는 적절하게 시간을 잘 이용하면서 말이죠. 네. 파울까지 잘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동국대학교 참 두 번의
수비를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파울까지 얻어내면서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디펜스 리바운드만큼은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리드하고 있는 팀은 동국대학교가 아니고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수비가 더욱더 아쉬운 법이죠. 그렇죠. 자, 저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선수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아무리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각성을 해서 경기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재현의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자유투 2구 마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35대 14. 20점 차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한양대학교는 지금의 어떤 이 고삐를 늦추지 말고 말이죠.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동국대학교에게 틈을 주지 않는 공격을 좀 해줘야겠고요. 자, 줄 곳을 찾고 있는데 마땅치 않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우격다짐, 본인의 네. 어떤 능력으로 득점을 성공한 것이지 5명에서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어떤 좀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득점은 했으나 과정이 조금은 깔끔하지 않았던 동국대학교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천천히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유투 라인에서 그대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국대학교 역습. 이번에도 걸렸어요. 이 패스마저 걸리네요. 자, 첫 패스가 나가서 아웃렛 패스인데 말이죠. 자, 이런 이승우가- 패스들을 좀 신중하게 연결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한 타임 쉬어가는 한양대학교. 그렇죠. 네, 이번엔 좀 급했네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자, 선수들이 자주 하는 트래블링인데 말이죠. 자, 축발이 자꾸 끌리면 안 되겠습니다. 3번 염재성의 턴오버였고요. 다시 한 번 더 동국대학교 공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광진, 김승엽 봤죠? 김승엽 돌파 시도. 김승엽 앞에 3명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어렵게 파울을 했지만 확실히 동국대학교가 이 석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김승엽도 쉽게 석점 찬스가 나도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곽슛이 좀 난조이다 보니까 말이죠. 선수들이 골 밑에서 득점을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한양대학교에게 속공 찬스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이근희 선수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 번 더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샤클락 10초 안 스크린 받아주고 순간적으로 더블팀 피했습니다. 그대로 점퍼 뛰었는데요.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 이번에도 걸렸어요. 리바운드. 자, 루스볼 상황 치열한데요. 그렇지만 이광진 선수의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는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참 이 동국대학교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리바운드 참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좀 미세한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해 나간다면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진의 좋은 허슬 플레이 이후 그렇죠. 본인이 잡고 해결해야죠. 아하. 찬스는 잘 봤는데 말이죠. 네. 저런 것들을 득점까지 연결을 좀 시켜주면 바스켓 카운트로서 팀 분위기도 좀 상승이 되고 말이죠. 네.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광진이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라인에 쓰겠고요. 동국대학교 선수 교체를 해줍니다. 정종윤 선수를 좀 쉬게 해주네요. 아무래도 동국대학교는 많은 선수들을 좀 교체를 해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꾀해야 되겠습니다. 네, 10번 이민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하,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득점을 해주려고 선수들이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이 한 점 한 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1, 2점 차이로 경기 승패가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2구째는 들어가면서 35대 17, 18점 차 경기. 한양대학교 오재현 그대로 바운드 패스. 자, 이번에는 동국대학교가 수비 한 차례 성공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오른쪽 비었습니다. 석점. 인앤아웃 공격 리바운드. 저런 것들이 하나씩 좀 들어가줘야지 아하. 분위기가 사는데 말이죠. 자, 지금 이광진이 좋은 과정은 보여주고 파울은 얻어내고 있는데 네, 지금 연속 득점 엔드원 찬스를 놓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바스켓 카운트 플레이를 이광진이 연속으로 놓치면서 참 이 3점 3점 자유투까지 성공을 했다면 6점 플레이를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이광진이 다시 한번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라인에 섰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광진 선수가 좀 전에도 그랬다시피 지금도 오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파울을 잘 얻어내면서 자유투까지 잘 얻어내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동국대학교는 이 석점 성공률을 자랑하는 가드라인들의 득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외곽이 안 들어가게 되면 오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골밑 득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반면 한양대학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금 도는 동작에서 동국대학교 파울이 불렸습니다. 김승엽 선수 신장이 작다 보니까 말이죠. 상대편이 포스트업을 시도했는데요. 오재현과의 김승엽의 매치업이었고요. 양팀 아직까지 팀 파울에는 조금의 여유가 있는 상황. 왼쪽으로 이승우, 오재현. 이승우에게 이승우 맞았어요. 그렇죠. 방금은 뭐 슛 득점도 좋았지만 이승우를 바라본 패스가 일품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그 이근희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동국대학교도 좋은 패스로 곧바로 따라가는 2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쉬운 득점이 하나 나와줬어요. 네, 37대 21. 그러나 여전히 점수차는 조금은 벌어져 있는 양팀입니다. 자, 이근희 선수가 슈타이다 보니까 방금 전 같이 안 따라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두 명이 쫓아 나갔기 때문에 골밑에 찬스가 났고요. 이근희 선수 달고서 선수를 이번에는 잘하는 약간 좀 선수죠. 무리하게 이근희 선수가 슛을 한번 시도했네요. 워낙 본인이 뭐 석점에 자신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드물게 세슛이 아니고 그 점프슛을 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틈만 있으면 저렇게 슛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패턴 플레이. 한양대학교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그대로 김승엽이 해줍니다. 그런데 방금은 동국대학교 공격인데 오히려 수비수 한양대학교의 수비수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무리가 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공격이었는데 김승엽 선수가 잘 해결해 줬습니다. 한양대학교 또다시 이근희가 잡았습니다. 자, 바짝 붙어주고 있죠. 이근희 그대로 몸 붙이고 2점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자, 3점이 여의치 않으면 저렇게 스텝백으로도 가능하게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처럼 맞기가 쉽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외곽이 터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센스 있게 계속해서 골밑 플레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에 비해서 2쿼터는 동국대학교가 볼 움직임이 조금 더 원활히 움직이고 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영준 롱스리 길었고요.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다시 한번 추격할 수 있는 빠른 기회. 공격을 시도해야겠죠. 그대로 또다시 돌파 시도하면서 레이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자꾸 안 않았습니다. 들어가요. 다행입니다. 동국대학교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이광진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샷들은 성공을 시키고 꼭 득점을 해야 되는 이지 샷들을 놓치고 있는 동국대학교. 참 그렇습니다. 이런 동국대학교 부분, 선수들이 네. 좀 인지해야 될 것이 방금 전 같이 저런 이지 레이업들을 자꾸 놓치게 되면 저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도 분위기가 다운되지만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이지 레이업, 골밑 슛들은 착실하게 성공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 김태훈 해설위원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근희 선수에 대한 좀 얘기를 할 때 네네. 이 세슛과 점프슛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좀 차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흔히 좀 약간 비유를 하자면 네. 지금은 이제 SK에서 감독을 보고 계신 뭐 문경훈 감독 같은 경우가 이제 움직이면서 점프슛을 구사하는 유형의 선수였죠. 네. 이충이 뭐 감독님이나 뭐 문경훈 감독님 이런 선수들이 좀처럼 좀 맞기 쉽지 않은 유형의 선수였다고 하면 조성민 선수나 뭐 우지원 선수 같이 스탠딩으로 가만 서서 뭐 조상현 선수 같이 그 스탠딩에서 가만히 서서 쏘는 슈타가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면서 쏘는 슈타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근희 선수가 얼리로 나온 만큼 프로에서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의 관계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네. 선수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이근희 선수를 눈여겨 보고 있는 프로 관계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뭐 양 팀의 4학년 선수들뿐만 아니라 얼리에 출전에 나가는 선수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오늘- 보면 한양대학교가 추승균, 네. 뭐 조성민, 뭐 양동근 그 이후에 또 한 명의 또 스타 선수가 나오지 아하.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근 해설위원의 깔끔한 설명이었고요. 동국대학교 공격으로 재개되겠습니다. 골 밑에서 그렇죠. 이런 좀 골 전에도 밑에서 저것을 한번 시도했는데 말이죠. 성공을 했어요. 자, 이번에도 같은
엔드라인 패턴 플레이를 시도했는데요. 잘 지금- 되는 것은 계속해서 시도를 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성이 없는 동국대학교 이광진 선수가 참 잘 극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처럼 공격의 활로를 뚫지 못했던 동국대학교인데 이광진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면서 동국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숨통을 좀 틔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국대학교 수비 한 차례 성공을 했고요. 김종호 비하인드 백 드리블. 자, 오늘 김정우 선수가 좀처럼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이번에도 레이업 약간 무리한 득점. 말이죠. 야, 김정우 방금은 선수가, 네네, 본인의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서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극복을 해내는 아하 김종호네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빙을 쳤는데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되는 슛을 던졌는데 말이죠. 다행히 파울까지 얻어내면서 득점을 성공한 김정호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종호가 이제 와서야 이 쿼터 2분 13초가 남기고서야 첫 번째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호 바스켓 카운트 엔드원 플레이까지 얻어냈습니다. 석점 플레이 완성하면서 41대 30. 자, 그래도 동국대학교 20점 차까지 차이가 났는데 11점 야금야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그 이광진 선수의 분전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좀 더 나머지 선수들이 디펜스에서 좀 더 힘을 내면서 한양대학교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말이죠. 네.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재현에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오재현이 돌파 성공했어요. 그리고 왼손 레이업. 자, 오재현의 선수가 원맨쇼. 그렇습니다. 왼쪽을 주로 돌파하는 선수 있는데 말이죠.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디펜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승엽이 득점하지 못한 것 또다시 한 번 더 이광진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빠른 트랜지션 또다시 한 번 더. 왼쪽이에요. 또다시 한 번 더 왼손 득점.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마다 어떻게 보면 특성이 있는데 말이죠. 네. 자, 1, 2년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선수들의 좀 파악을 좀 하면서 경기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2쿼터 후반에는 오재현의 손 감각이 굉장히 뜨겁고요. 아하, 지금은 서문세찬의 아쉬운 바위 한양대학교가 팀 파울이기 때문에 네네. 곧바로 동국대학교 자유투로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1분 30초 남은 상황이지만 동국대학교가 이 팀 파울 상황을 잘 이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따라가면서 점수차를 좁히고 전반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중히 얻어낸 기회인데 김승엽이 자유투 1구 놓쳤습니다. 45대 32 10석점 차. 하면 동국대학교는 아직까지 팀 파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반대로 동국대학교는 좀 더 압박을 하면서 파울 2개 정도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효율적으로 잘 쓰면서 한양대학교의 공격을 잘 막아줘야겠습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올라와서 압박을 가해줘야겠죠. 오재현, 이승우 천천히 시간이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재현. 공격해야 돼요. 샷클락 3초 아래 그대로 석점. 조금은 무리였습니다만 공격 이런 리바운드. 공격들이 자꾸 나오면 네. 한양대학교에게 힘이 빠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격을 아까 하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디펜스 리바운드는 꼭 잡아줘야 됩니다. 추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좋아요. 동국대학교 오랜만에 석점이 터졌습니다. 이광진 선수가 이 쿼터를 지배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네. 나머지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겠습니다. 47대 35 12점 차. 35초 안으로 들어온 양팀의 2쿼터입니다. 또다시 공잡은 오재현. 왼쪽 이근입니다. 이근이 스텝백 석점. 이근이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동국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김종호 천천히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이번 과정 좀 득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5초 안으로인데요. 아하. 아하. 이거를 살리지 못하는데 오! 다시 또 뺏었어요. 이광진 선수. 자, 김승엽 선수가 좀 안이한 플레이로서 골밑에서 험불하면서 미스를 만들어냈는데 말이죠. 네. 자, 그 공을 다시 이광진 선수가 잘 빠져나면서 한양대학교에게 어떻게 보면 슛찬스 한 번이 더 날 수 있었던 것을 좀 막아줬던 게 그러면서 한양대학교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 점을 또 올릴 수 있는 찬스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김승엽 선수가 이광진 선수에게 고마워해야겠습니다. 오늘 김태훈 해설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동국대학교 2쿼터 이광진이 하드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진 선수가 없었다면 좀 더 많은 점수차가 되면서 한양대학교가 쉽게 오늘 경기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이광진 선수가 이 쿼터에서 분전을 해주면서 많은 점수차, 지금 11점 차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또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곧바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으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도 47대 36 동국대학교가 20점 차에서 11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광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많은 득점을 좀 해주면서 20점 차에서 11점 차까지 좀 쫓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또 후반전 3쿼터 때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을지, 혹은 한양대학교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3쿼터로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천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인천 LG 챔피언스 파크고요. 현재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전반전이 끝난 결과 47대 36, 한양대학교의 11점 차 리드 속에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양 팀의 좀 전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11점 차 한양대학교 리드 속에 끝났고, 리바운드에서는 오히려 동국대학교가 좀 더 우세, 어시스트는 11대 8 한양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턴오버가 동국대학교가 좀 많아지면서 한양대학교가 리드를 했는데,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났지만 그래도 동국대학교의 2쿼터의 주인공 이광진 선수 덕분에 야금야금 많이 쫓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광진 선수가 2쿼터에서 한양대학교에게 좀 더 많은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득점으로써 동국대학교에 힘이 좀 돼줬고요. 반대로 또 동국대학교가 1쿼터에는 공격은 안 됐지만 리바운드가 별로 소득이 없었지만 말이죠. 2쿼터에서는 14대 8로서 리바운드를 좀 더 앞서주면서 한 번의 찬스를 더 가져가는 플레이를 해주면서 점수차를 좀 더 좁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한양대학교에는 이 동국대학교 2쿼터에 이광진이 있다면 한양대학교에는 오재현 선수가 홀로 11득점을 내면서 고군분투를 했고, 이근희 선수가 좀 2쿼터에는 쉬면서 여러 선수들을 좀 기용을 했던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재현 선수가 왼쪽을 주로 돌파하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말이죠. 동국대학교 선수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당하면서 쉽게 득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3쿼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천입니다.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이천 LG 챔피언스 파크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3쿼터로 진행이 되겠고, 오늘 상당히 이 많은 KBL 관계자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왔거든요. 네네.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양대학교에서는 이근희 선수를 포함해서 3명의 선수가 또 얼리 아니면 4학년 선수로서 드래프트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 입장에서는 기록지만 가지고 오는 선수를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내보내서 스카우트들에게 현지에서의 상황과 현지의 컨디션, 그 선수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많이 좀 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이광진, 김형민 4학년이고요. 네네. 한양대학교는 송수연, 그리고 그 외에 또 얼리 선수들까지. 이근희 선수는 이제 벌드 수후라는 이름에서 완벽히 그러면 귀화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까지 한국 이름으로서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네. 이근희 선수 1쿼터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관계자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이 KBL 신인 드래프트가 한 달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올 시즌에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말이죠.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 드래프트를 참가하는 선수들이 마음이 급했을 텐데 말이죠. 네. 다행히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리그 일정이 확실히 짧아졌기 때문에 네네. 이 짧아진 기간 동안 선수들이 무언가 좀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좀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힘이 과하게 들어간다든지 네네. 이런 게 또 파울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4학년 송수연 선수가 아까 또 살짝 부상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죠. 이러한 걸 또 잘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선수이고 패기가 넘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좀 약한데 말이죠. 자, 네.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좀 더 인지를 하면서 각자의 몸을 조심하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송수연 선수 큰 부상 없이 3쿼터에 또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유니폼으로 11번이 보이죠, 송수연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쿼터 양 대학교의 감독 역시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는 1쿼터만 놓고 본다면 오늘 경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2쿼터에서 많은 점수차를 좀 따라가 주면서 3쿼터를 기대하게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한양대학교는 1쿼터 같이 그 몰아치는 득점이 약간 좀 주춤하면서 말이죠. 네. 동국대학교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대학 농구에서는 10점 차, 15점 차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점수니까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저희 3쿼터, 4쿼터 후반전도 이 경기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한양대학교 공격으로 3쿼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3쿼터 한양대학교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왼쪽 코너에서 석점 이근희, 석점 출발은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3쿼터 시작과 동시에 이근희 선수에게 만들어주는 3점 플레이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말이죠. 네. 들어가진 않았어요. 동국대는 2쿼터부터 김승엽이 메인볼 핸들러로 나서서 진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반면 완벽히 제치고요. 뱅크샷 정확도가 부정확했습니다. 한양대학교 화려한 드리블 빨라요. 이후에 왼손 파울 불지 않았어요. 파울 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즈볼 싸움, 킥볼. 3쿼터 양 대학교 1, 2쿼터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여주려고 양팀 선수들이 마음을 다잡고 나왔습니다. 네. 또다시 이승우, 오재현에게 2쿼터 활약이 좋았던 오재현, 이번에는 이근희의 발을 맞고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공격권 동국대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메라 상으로서는 김영민 선수의 발이 맞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심판의 콜은 이근희 선수에게 타치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다시 김승엽이 빙글빙글 돌아서 공 잡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3쿼터. 아하, 오늘 김승엽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노룩 패스 이후에 오른손. 아하, 득점을 하지 못했네요. 이지샷 놓친 한양대학교. 이렇게 되면 동국대학교 오펜스 파울입니다. 자, 자. 이광진 선수 너무 정직하게 들어갔어요. 자, 골 밑에서 디펜서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말이죠. 약간 네. 좀 피해서 레이업을 쐈어야 되는데 수비자에게 정면으로 다가가면서 슛을 시도했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광진이 이 쿼터에 좋았던 폼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했는데 양 팀이 뭐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는 현재 3쿼터 초반입니다. 좋습니다. 부드럽게 이근희 선수 득점까지 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3쿼터 첫 폼은 이근희가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렇게 이근희 선수가 3점만 고집하지 않고 말이죠. 네. 2점씩도 시도할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이근희의 퀵슬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여전히 한양대학교. 좌중간의 좋아요. 석점. 이근희가 안 된다면 11번 송수현이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동국대학교가 디펜스 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뭐 양쪽에서 이근희 송수현이 터져준다면 동국대학교 쫓아가는 입장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 잘 잘라 들어갔고 이것조차 들어가지 않네요. 어렵게 리바운드 다시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광진이 해줬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어렵게 두세 번의 시도만에 넣는 법.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팀이 지다 보니까 말이죠. 선수들이 마음이 좀 급해지어서 저런 플레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말이죠. 플레이를 신중하게 해줘야겠죠. 스크린 받아주고 득점 실패. 그러나 해스키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왼쪽 코너 송수현의 석점 불발. 이것조차 놓쳤어요. 이번에도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이승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아무래도 골밑에서 박스아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한양대학교에게 오펜스 리바운드를 자꾸 허용을 하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은 한번 짚어주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쿼터 리바운드 싸움에서 너무나 현저하게 밀리고 있는 동국대학교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공격이 실패가 난 다음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재차 잡게 되면 한 번의 공격이 또 한양대학교에게 주어지죠. 동국대학교는 이승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승훈 나오자마자 석점 불발. 자, 이 방금은 좀 밀었죠. 네, 31번 이상현 선수의 푸싱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같이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호성 선수가 리바운드 참여를 골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파울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지금 리드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빼줬고요. 스윙, 탑에서 돌파, 페이크 좋아요. 유로스톱 이후에 오른손으로 그렇죠. 올려놓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들이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 네, 충분히 10번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민석의 득점. 공잡은 송수현, 오재현, 천천히 왼쪽 외곽 이근희, 또다시 스텝 뒤쪽으로 샤클락 8초 안으로 미드레인지 점퍼 깔끔합니다.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또다시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탑에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미드레인지 점퍼 뱅크샷 득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득점이 좀 나오는 모습이 계속해서 좀 보여줘야만이 디펜스 할 때 힘을 좀 비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양팀 치고 박는 시점. 3쿼터 남은 시간 이제 6분 안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재현 이번에는 걸렸어요. 그러나 재차 리바운드 이근희가 와이드 오픈 석점 아하. 놓치질 않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에게 상당히 좀 힘이 빠는 또 이근희 선수의 3점 슛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수비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도는 과정에 있어서 동국대학교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자, 오늘 김승엽 선수가 여간에선 보여주지 않는 저런 그 패스미스가 자주 나오는데요. 자, 박승재 선수로 왼발 찬지가 됐네요. 자, 방금 김승현 선수가
파울을 범하면서 아무래도 신장이 작다 보니까 너무 깊게까지 골밑으로 들어가면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심플하게 가볍게 좀 패스를 해줬어야 되는데 말이죠. 다시 동국대학교는 박승재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석점 던지지 않았고요. 돌파 선택. 드라이브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울. 이게 엔드원이 노카운트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슛 동작 연결 이전의 파울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지만 선수는 저렇게 끝까지 레이업을 올려줘야만이 또 바스켓 아웃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의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득점 엔드원이 최선이라면 네네. 이렇게 파울을 얻어내는 것도 또 차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석점.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역시 실수를 한양대학교 했지만 선수들을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네요. 5명의 선수들이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겠다는 의지도 강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참여 그리고 박스아웃까지 한양대학교 적극적인 모습. 그렇죠. 조우성 선수. 동국대학교 길에도 조우성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61대 44 17점 차. 양팀의 3쿼터 이제 5분 안팎으로 진입했습니다. 참 여러 5명 선수들을 모두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번에도 득점! 오지훈 선수 왼쪽이에요. 그리고 자, 엔드원까지. 오른쪽으로 드라이빙은 시도는 했지만 말이죠. 오지훈 선수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마무리는 항상 왼손으로서 레이업을 시도한단 말이죠. 네. 오재현이 자신의 장점을 확실하게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2쿼터에 이어서 3쿼터에도 좋은 분위기의 흐름을 타고 있고. 자, 신장도 나쁘지 않고요. 외곽에서 아무래도 좀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다 보니까 디펜스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의 선수입니다. 오재현이 작년 스텝 보면 3위에 올랐었는데 네네. 올 시즌에는 이 스텝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득점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말이죠. 선수들이 경기를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고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3점 슛이 하나 나와줬네요. 이민석의 석점 64대 47. 그러나 여전히 점수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디펜스를 원스리언 디펜스로서 변화를 한번 줬어요. 오재현 자, 걸지 원스리언 않았어요. 디펜스는 양쪽 코너에서 찬스가 많이 나는데 말이죠. 더블팀 빼줬고 이근희가 석점 놓쳤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역습. 자, 3대3 상황이에요. 자, 속공 찬스가 안 되면 바로 세트 오펜스를 진행을 해야겠죠. 박승재 석점 인앤아웃.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의 양팀 빨라요. 트렌치 속도 엄청나고요. 이근희 던지지 않고 그대로 왼손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이승우 파울되면서 선수, 이번에도 역시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펜스 리바운드를 참여함으로써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냅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이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수비 참여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을 조우성 선수 혼자에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되겠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같이 골밑에서 박스아웃을 해줘야만이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양대학교도 한 번에 득점하는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계속해서 동국대학교의 이 수비 부족으로 인해서 쉽게 공격 리바운드를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또 자신감 있게 네. 첫 번째 플레이를 또 할 수 있고요. 본인이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이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준다는 어떻게 보면 약속된 플레이처럼 자꾸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가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양팀의 격차 20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도 디펜스를 3-2 디펜스로서 변화를 줬네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작용이 될지. 자, 존 디펜스는 외곽에서 한두 방이 터져주면 쓸 수 없는데 그렇죠. 동국대학교가 그렇죠. 외곽에서 좀 터져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하. 저렇게 외곽에서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양대학교의 3-2 디펜스를 깰 수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거죠. 네. 뒤쪽으로 천천히 오재현 급하지 않습니다. 또 기회가 나면 여지없이 석점을 시도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번엔 불발. 남은 시간 3분 18초. 김종호 오른쪽으로 박승재. 조우성이 스크린 걸어주러 왔죠.
박종호가 이동하면서 무빙 2점 실패. 자, 방금 슛도 약간 좀 많이 했어요. 정확히 백보드를 보고 좀 슛을 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슛을 던지다 보니까 타이밍을 잃게 됩니다. 자, 이제는 3쿼터 3분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입장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는 중간에도 말이죠. 자, 공을 뺏었다가 재차 또 뺏기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첩첩산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또 팀 파울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파울을 유도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고려대학교와 그 좋은 경기를 한 모습이 오늘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상현의 자유투에 일고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양대학교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물론 뭐 이근희나 그리고 송수현 선수가 주축을 하면서 잡아주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골고루 모든 선수들이 득점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명의 선수가 모두 다 오펜스 리바운드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공격할 때 활로를 계속해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고들면서 자, 반대로 동국대학교 김종호 선수는 철저하게 지금 디펜서에게 막히면서 여관에서 지금 어떤 공격 활로를 찾고 있지 못하네요. 네, 김종호가 현재까지 3점에 그치면서 팀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김정호 선수가 외곽에서 좀 활로를 좀 열어줘야만이 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좀처럼 외곽에서도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우성을 또다시 한 번 더 쉬게 해주는 동국대학교. 이번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이지샷을 놓칩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슛을 던지지 못하다 보니까 말이죠. 자, 본인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슛을 던지는데 제 타이밍에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은 그대로 오른손 올려놓는데요. 좋아요. 톱샷 방금도 득점. 어려운 동작에서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오재현, 동국대학교 와이드 오픈 석점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가서 다행인데 말이죠. 방금 전에도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슛찬스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다행히 득점에 성공을 해줬네요. 네, 송수현이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아하, 한양대학교는 잘 나가다가 이런 턴오버가 좀 한 번씩 발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축발이 자꾸 끌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말이죠. 자,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자, 선수들도 그렇죠. 왼발이 축발인데 말이죠. 네. 저 자꾸 왼발이 끌리다 보니까 심판이 정확히 트래블링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좀 물어보면 선수들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몸에 배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돌파 시도. 그러나 걸렸어요. 블락까지 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타이트하게 풀코트 프레스를 한번 시도해봤던 5대3 상황인데요. 이근희 비하인드 백 드리블. 자, 계속해서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5대3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그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네. 남은 시간 1분 29초. 길게 넘겨줬습니다만 걸렸어요. 가로채기 성공. 동국대학교 투앤덩크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진 선수의 덩크슛으로서 분위기를 한번 끌어올려줘야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작전 타임 70대 52, 18점 차 한양대학교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점수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에 그 이광진 선수를 주축으로 많이 점수차를 좀 따라간 동국대학교인데요. 네. 3쿼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한양대학교가 반대로 좀 더 공격에서 힘을 내면서 점차를 좀 더 많이 벌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반등시키고 분위기를 깰 수 있는 이 정재훈 감독에게도 또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가 재개되지 못하면서 그 7, 8개월 동안 연습만 하지 않았습니까? 자, 네. 한양대학교는 그 연습 기간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것으로서 보입니다. 한양대학교 박상권과 이승훈 등 졸업생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재훈 감독이 항상 기본적인 농구를 밑바탕으로 오늘을 위해 경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지금 시점 이렇게 상대적으로 18점 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선수들을 불러서 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골밑 외곽 전체가 다 안 되는 동국대학교다 보니까 말이죠. 네. 2대2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조우성 선수를 이용한 골밑 플레이, 그리고 패스컷으로 이용한 5명에서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공격을 좀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디펜스에서는 방금 전에 지금 이광진 선수가 지금 덩크슛 장면이 나오는데 말이죠. 저렇게 좀 압박을 하면서 한양대학교에게 부담을 좀 주는 그런 디펜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양대학교 공격으로 시작되고요. 강하게 좀 프레스를 해보고 있는 동국대학교죠. 그렇습니다. 저런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와줘야게요. 네. 왼쪽으로 한양대학교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아주고 왼쪽으로 이동시키네요. 그대로 올려놓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승우. 박승재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이광진이 김영민에게 그대로 김영민의 석점. 동국대학교가 추격의 석점을 천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계속 올코트 프레스로서 자 위에서부터 붙어줘야 됩니다. 이승우 빙글빙글 돌면서 수비수를 잘 따돌렸습니다. 뒤쪽으로 킥아웃. 샤클락 10초 안으로 이근희의 돌파. 오른손으로 좋아요, 이근희 득점 선수. 그리고 한동안. 저런 모습이 작년하고 또 다른 모습인데 말이죠. 네. 저 업그레이드가 한 번 더 된 이근희 선수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외곽 3점 슛만 좀 고집을 한 선수였다면 올 시즌 첫 경기이긴 하지만 이근희 선수가 외곽만 고집하지 않고요. 자, 골 밑에서의 득점이 나와주는 모습은 고무적입니다. 지금 이근희 선수의 이 드라이브인 골밑 득점을 보게 된다면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골 밑에. 아무래도 좀 프레스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네. 자, 골 밑에서 헬프 디펜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득점에 성공했던 이근희였고요. 엔드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20점 차 게임. 이제 남은 시간 10초. 동국대학교 샤클락과 타임 공격을 해야죠. 박승재 어렵게 파울 얻어냈습니다만 한양대학교 팀 파울 여유 있고 이번 수비 괜찮았다고 표현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3쿼터 내내 파울 관리도 잘하면서 경기 운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박승재가 자, 한양대학교에서는 파울이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네. 동국대학교에게 슛 찬스 이전에 파울을 하면서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3.9초 남은 상황에서 11번 이광진의 좋아요. 이광진 석점이 선수가 버저 밑으로 들어가면서 3쿼터 종료됐습니다. 맞습니다. 3쿼터 마무리를 이광진 선수가 또 3점으로써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2쿼터 이어서도 3쿼터에도 이광진이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는 동국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 여전히 17점 차 큰 점수 차이를 보여주면서 양팀의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2000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2000 LG 챔피언스 파크에서 2020 쿠스페 대학농구 유리그 3일차 첫 번째 경기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김태훈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 만에 남겨두고 있는데 여전히 17점 차 한양대학교의 큰 리드 속에서 4쿼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골밑도 좋고요, 외곽도 좋고요. 그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공격 리바운드 참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동국대학교의 경기를 3쿼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많은 점 차로 앞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펜스 리바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 동국대학교는 턴오버에 이어서 이 리바운드 다시 한 번 더 과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록지에 나와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턴오버도 상당히 많은 또 동국대학교고요. 네. 자, 그 밑에서 이지 레이업, 이지슛 같은 것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이죠. 김승엽이 어렵게 뱅크샷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뭐 방금도 득점에 성공했지만 참 동국대학교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에서는 특별히 다른 거를 시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올코트 프레스로서 한양대학교 선수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재현의 자신감 좋아요. 있는 모습 득점으로 오재현 이어집니다. 선수의 저 왼쪽 레이업은 정말 명품이네요. 네, 스틸뿐만 아니라 올해는 또 득점까지 장착하고 나온 오재현. 점프력도 좋기 때문에 말이죠. 네. 레이업 쏠 때 타점이 높기 때문에 외관에서 슛블록도 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와이드 오픈 석점 놓치지 않는 동국대학교. 이광진 선수가 또 한 번 3점 슛을 성공시켜줬습니다. 이광진이 오늘 동국대학교에서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네요. 천천히 볼이 돌리고 있는 좀 더 압박을 해야 돼요. 한양대학교가 마음먹은 대로 공격을 좀 시도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불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빨리 나가줘야죠. 파울 불지 않았고 동국대학교 한 차례 수비 성공했습니다. 드리블이 너무 많아요. 아하, 오른쪽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제치고 코너 석점 불발 리바운드. 자, 한양대학교가 아무래도 외곽이 가져갑니다. 들어가지 않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말이죠. 방금 전에 김명민 선수 같이 한 번의 찬스에서 슛을 쏘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말이죠. 네, 슛은 자신감 있게 좀 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으로 살짝 밀어봤던 한양대학교 송수현 그대로 점퍼. 그러나 점퍼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볼과 상관없이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1번 김영민 선수의 파울. 자,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스코어를 좀 떠나서 이 리바운드와 좀 턴오버 이런 과제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8분 10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3점슛 한 2방 정도만 들어간다면 네,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근희에게 석점을 내주면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불발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추격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석점 이번엔 길었어요. 길었고요. 리바운드 싸움 한양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슛폼이 워낙 좋았고 컨디션이 좋았던 이광진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석점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와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이광진 선수가 슛을 쐈을 때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좀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말이죠. 네. 오재현 빙글빙글 완벽하게 속아내면서 이번에도 왼쪽이에요. 아하. 자, 저 선수가 확실하게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또다시 한번 이광진이 뛰지 않았네요. 조우성. 자, 조우성이 확실히 좀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고 지금은 투맨 게임 시도했는데 호흡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다행히 좀 발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공으로 됐죠. 자, 그렇지만 조우성 선수의 볼을 잡는 위치가 너무 그 탑에서 네. 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자, 골밑이나 아니면 그 45도 밑에 지점에서 좀 공을 잡아줘야만이 포스트업이나 본인이 미들에서 슛을 쏠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 3점 김태근 라인 가까이에서 공을 잡기 때문에 네. 나머지 4명의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다 죽네요. 지금 김태근 해설위원께서도 너무나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온몸을 표현해가며 아쉬움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9대 63, 16점 차 경기고요. 동국대학교 서대성 반면에 또 감독이 한양대학교는 저 네. 특별히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나머지 그 5명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주면서 득점, 디펜스에서 100% 활약을 좀 잘 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가 이제 다음 경기가 바로 내일 또 고려대학교와의 경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 좋은 컨디션이면 고려대학교도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오늘 같은 경기력으로서 내일 고려대학교를 맞이한다면 네. 고려대학교도 분명히 긴장을 해야겠고요.
충분히 고려대학교를 잡을 수 있는 한양대학교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이제 내일 하루를 쉬고 수요일 오후 1시에 경희대학교와의 마지막 경기가 있겠고, 한양대학교 참 이근희 선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재현이 3, 4쿼터 완전 한양대학교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근희 선수가 외곽에서 1쿼터에서 3방을 터트려 준 것이 저 점차를 벌리는 또 힘이 됐다면, 이 점차 벌린 점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점수는 나머지 선수들의 또 어떻게 보면 활약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성의 아쉬운 플레이였죠. 그렇습니다. 엔드라인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좁은 공간에서 패스가 나오다 보니까 라인을 밟고 말았습니다. 조우성과 김종호 간의 호흡이 맞지 않은 방금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추격을 해야 되는 동국대 입장에서는 또다시 김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근희의 석점이 터지면서 점수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양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선수는 일단은 공을 잡게 되면 링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그 디펜스들은 그것을 좀 알고 말이죠. 공을 잡지 못하게 한다든가, 공을 잡더라도 한 발짝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슛을 던지지 못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을 잡고 나서 디펜스를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작전 타임이 불려졌고요. 참 이근희 선수가 무섭다라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공을 잡게 되면 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석점을 쏘는데 석점 성공률도 좋지만 석점을 실패하게 된다면 또 파울이라는 걸 또 얻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슛거리도 멀기 때문에 말이죠. 자, 평상시에서 한 발짝 정도 뒤에서도 슛을 쏘는 선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좀 인지를 하면서 디펜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저희가 오재현, 이근희뿐만 아니라 또 숨은 공신 이승우 선수, 송수현 선수, 이상현 선수 골고루 득점에 참여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3쿼터는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리바운드에서 13대 6으로서 또 한양대학교가 2배 이상 차이 나게끔 또 리바운드를 잡아줬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 찬스를 더 만들어낸 한양대학교가 당연히 점수차에서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동국대학교도 골고루 3쿼터에 득점을 해줬지만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격 리바운드 참여의 부족으로 인해서 점수차는 여전히 20점 차 가까이 벌어지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샤클락 7초 안으로 이번에도 돌파를 시도했는데 루즈볼 상황. 헬드볼이 선언이 됩니다. 방금도 이 김민진 선수가 굉장히 또 투지 있는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격도 잘 되고 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말이죠. 나오는 선수들마다 자신감이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김민진도 작년 어시스트 부문 5위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또 다른 좋은 옵션이 되겠고요. 이근희 스크린 받아주고 또다시 긴 거리에서 석점. 방금 전에도 3점 한 발짝 정도 뒤에서 말이죠. 자, 점프슛을 쏜 상황인데요. 여간에서 디펜스하기가 쉽지 않은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파울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득점을 한 번에 성공을 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호성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 잡아줬어요. 네. 자, 골 밑에서 자세를 좀 잘 잡아주면서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우성이 이런 플레이를 좀 일찍 보여줬더라면 동국대학교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파울이 초반에 좀 많은 조우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뒤늦게 동국대학교가 좀 골밑을 파면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한양대학교 파울 선언됩니다. 지금은 이상현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 골 밑에서 박스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뺏기다 보니까 파울로서 오펜스 리바운드 자체를 좀 저지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유진 선수가 나왔습니다. 왼쪽 그대로 쐈습니다. 길었고요.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이근희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승우가 김민진에게 다시 이근희에게. 이번엔 아쉬웠던 턴오버 송수현.
오래간만에 동국대학교가 수비를 하나 성공시켜줬습니다. 뭐 공격에 실패를 했지만 한양대학교 방금 공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4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좀 더 빠른 공격을 계속 좀 해줘야 되는데요. 아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자, 본인이 어떤 본인이 하려고 하는 플레이보다 좀 턴오버가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네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이승우, 이근희에게. 아하. 한양대학교도 뭐 경기 후반 좀 실책성 범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또다시 공격권에 동국대학교에게 넘겨줍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빠른 공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5분 정도가 남아 있는 데 20점 차란 말이죠. 자, 다시 또 붙어주고, 자, 공격을 좀 빠른 시간에 해주면서, 자, 디펜스로서 상대방에게 좀 미스를 좀 유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석점으로 많이 한 동국대학교인데요. 일단 이지션 놓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잡아야 돼요. 빨리 또 리바운드. 나가줘야죠. 추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다시 치고 나가고 있는 박승재, 블락에 걸렸습니다. 욕심을 한번 부려봤는데 말이죠. 네. 오른쪽 이근희, 또다시 석점 라인, 이번엔 짧았습니다. 또다시 뛰고 있는 동국대학교. 오른쪽 돌파, 킥아웃 비었습니다. 7번 이승훈의 석점 불발. 이렇게 한양대학교가 좀 득점을 하지 못할 때 동국대학교가 좀 추격을 할 수 있는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전히 18점 차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나머지 네. 한 4분 한 20초 남은 상황을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이 아니고 또 내일 모레 경희대와의 경기가 남아있는 동국대학교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근희 샤클락 6초 안으로 또다시 스텝백 석점. 그렇죠. 깔끔합니다. 이근희 선수가 제자리에서 쏘는 것보다 저렇게 스텝백으로서도 3점 슛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이근희의 석점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던질 수 있는 능력. 자, 오늘도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이근희 선수가 또 3점 슛을 계속해서 가동해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팀 파울 3개, 동국대학교 1개, 동국대학교 김승엽 선수를 불렸습니다. 자, 여전히 21점 차, 21점 차.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국대학교는 내일 모레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끝까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내일 모레 경기할 때도 좀 중요하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분위기를 좀 끌어올린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슛 컨디션이라도 나머지 선수들에게 좀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승패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좀 공격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자, 돌고 스텝 밟으면서 어렵게 왼손으로 올려봤는데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뒤쪽으로 김승엽. 찬스 났어요. 완벽한 스윙 탑으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파울 얻어내는 유진. 최윤성의 파울. 자, 이렇게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뭐 주전 선수들 체력을 좀 보충해주는 영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경기가 또 바로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선수 교체를 좀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재현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이승우 선수를 좀 쉬게 해주는 정재훈 감독. 다시 한번 더 유진에게 탑에서 석점 불발.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공격 리바운드. 오른쪽 우중간 45도 석점 들어갔습니다. 자, 쳐주면 안 됩니다. 자, 올라가서 붙어줘야죠. 네, 남은 시간 2분 50초.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자, 오재현. 오늘 오재현 선수 경기의 득점도 득점이지만 포인트 가드 역할을 충실히 잘 이행을 해주면서 말이죠. 네, 경기 이번에는 운영까지, 엘리오 플레이까지. 그리고 방금 전에는 멋진 어시스트까지. 오늘 아주 팔방미인입니다. 네, 오재현과 이근이 나무랄 데가 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재현 선수가 그 포인트 가드 역할까지 충실히 잘 해주면서 한양대학교 선수들에게 경기 조율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이 자유투 2개를 얻으면서 자유투 라인에 서겠습니다. 양팀의 작전 타임.
자, 2분 29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지 스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는 디펜스에서도 지금 팀 파울을 넘어서서 5개 파울을 했죠. 네. 동국대학교는 팀 파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디펜스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경기를 4쿼터를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말이죠. 네.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한양대학교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디펜스에서도 매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현상. 아직 2분 29초가 남은 상황에서 90득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걸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한양대학교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득점에 대한 그 기대치를 일단 네. 내일도 똑같이 가질 수 있게끔 말이죠. 각자의 그 능력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바로 내일 고려대학교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런 컨디션을 이런 흐름을 유지한다면 고려대학교에게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고 네네. 반면 동국대학교는 내일 하루 좀 휴식, 좀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좀 재충전을 잘해서 경희대학교에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후반전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광진. 2쿼터에는 11득점, 3쿼터에는 7득점.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가고 있는 이광진.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90대 74, 16점 차. 송수연 왼쪽으로 오재현에게. 자, 동국대학교 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선수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다. 오재현이 이번 득점에 실패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코너에 찬스 났어요. 하게 바로 좀 활용해주고 쏴줘야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찬스를 자꾸 만들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자, 오래간만에 투맨 게임이 하나 기다리고 나왔고요. 있어요. 시간이 계속 네. 흘러가고 있어요.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 갖고만은 경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전 같이 45도에서 이광진 선수를 불러서 2대2 플레이를 하는 것이 현명한 모습입니다. 오재현과 이광진의 매치업. 참 이광진이 석점 그리고 골밑 여러 가지로 오늘 동국대학교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자유투 1구 말을 듣지 않습니다. (90대 74)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90대 75, 15점 차. 자, 이제 한양대학교는 좀 선수들을 대거 교체해주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많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형준과 서문세찬이 들어왔습니다. 참 오재현 오늘 뭐 득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포인트 가드다운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를 좀 빨리 진행을 할 때는 빠르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요. 방금 전처럼 시간을 좀 보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는 말이죠. 충분하게 시간을 다 써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편한테 어시스트는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3학년 오재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턴오버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파울성이 나왔는데 자, 콜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네, 점수차가 좀 여유 있기 때문이에요. 동국대학교 돌파 킥아웃 오른쪽 코너 석점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참여 탑에서 1대1 시도 스텝 왼쪽 석점. 여전히 말이 듣지 않았습니다만 또다시 한 번 더 이광진이 해결해 줬습니다. 자, 이광진 선수만이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양팀 4쿼터 1분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또다시 한 번 더 메인 핸들러 오재현이 서문세찬에게. 서문세찬 돌파 시도. 뭐 이런 점들도 서문세찬이 방금의 턴오버를 범하긴 했지만 선수들이 좀 경기에 뛰면서 이런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맨밥 센치에서 들어온 서문세찬 선수에게 코너에서 1대1 찬스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서문세찬 선수 미스는 했지만 말이죠. 턴오버는 나왔지만 좀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네, 이승훈의 딥3 성공했고요. 90대 80. 자, 결국에는 10점 차까지 쫓아온 동국대인데요. 참 시간이 야속하네요. 어떻게 보면 가비지 타임에서 나온 득점이다 보니까 말이죠. 천천히. 자, 이대로 경기가 좀 마무리될 것 같네요. 네, 양 팀이 경기의 끝을 알리는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는 공격을 하지 않고 24초 바이올레이션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남은 시간 3.8초 동국대학교의 공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왼쪽 석점 시도를 하면서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의 한양대학교의 경기, 한양대학교가 90대 80 10점 차 여유 있는 스코어로 기분 좋은 1승을 달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이근희 선수를 주축으로 말이죠. 5명의 선수들이 디펜스와 공격에서 적절하게 압박과 그러고 확실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동국대학교를 1쿼터부터 시종일관 괴롭히면서 말이죠. 네. 자, 첫 게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흐름 한양대학교 내일 또 오후 고려대학교의 경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동국대학교 역시 내일 하루 쉬고 내일 모레 있을 경희대학교의 경기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김태훈 해설위원과 건국대학교와 성균관대 경기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이천입니다.